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동탄 집값이 16% 넘게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 원의 이 저리 주택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발 대출 지원이 동탄 집값의 또 하나의 상승 동력이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또 챙겨가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 정말 시간 알차게 꽉꽉 세워 나가는 시간이죠. 먼저 함께 하실 분 모셔볼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명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금 개편과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이런 대책들을 손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나온 대책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막은 곳과 이제 밀어주는 곳에 대한 것을 주제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늘 그래왔듯이 재개발로 핫한 곳, 뜨거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 소액으로 상급지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성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알찬 투자처 한번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단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도 많으실 거고요. 전략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307호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고 투자 금액대별로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화면 아래로 나가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관련 투자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포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마포에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한번 제대로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앞서 예고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규제와 대책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좀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을지 또는 이렇게 하면은 좀 불리해진다 이런 방면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세제 개편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8월 3일에 세법 개정안 핵심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초고가 그리고 비거주한테는 세금을 부담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부세 바꾸고 양도세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보시고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종부세입니다. 가액 기준으로 전면 재편. 자, 숫자가 30억이 보이실 텐데요. 자, 주택수, 가액 기준, 그러니까 주택 가격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시가 30억 초과 주택의 종부세를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1주택 실거주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9억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보시면 60에서 80%로 올리겠다는 거고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거주 중심의 장특공제 자 숫자를 보시면은 최대 80%가 보실 수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을 합니다. 2028년부터 한도가 20억 원이 신설이 됩니다. 자, 보유공제 폐지, 이제 거주공제로 바뀌고 2029년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축소가 되고
고가 주택 이제 수백억 공제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완화입니다. 5에서 10% 포인트. 자, 5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3개월 만에 이제 완화를 했죠. 2029년부터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차츰차츰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20에서 30% 포인트 그리고 5에서 10% 포인트로 하향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 중과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하고 그리고 고령자가 지방을 이주했을 때에는 최대 50%를 감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초고가 비거주는 이제 부담을 높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중산층은 다소 완화가 되지만 시장에 이제 왜곡 우려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종부세 개편, 실거주는 우대하고 초고가는 중과를 한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그리고 시가 30억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개편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현행 1주택 과세 기준이 공시가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개편 후에는 공시가 14억, 시가 20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거주자 공제, 거주 여부 무관이었고 개편 후에는 공시가 또 14억까지 우대, 그리고 비거주자 공제 12억, 거주 무관이었죠. 그런데 9억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70에서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가 60억 아파트. 자,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타입입니다. 시가약 60억, 종부세랑 농트세가 지금 공시가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25년에는 1,485만 원입니다. 근데 2026년에 개편이 되고 나서는 2,01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33만 원이 증가가 하는 겁니다. 수치로 보셨을 때는 36%나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보유세는 한 번만 내고 많은 세금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으면은 계속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대장주가 주타깃이고 30억 이하 실거주 그리고 1주택자는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개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수술. 자, 보유 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이 전부 다 1년 뒤에 1년 유예를 한 뒤에 단계적으로 개편을 하고 2029년에는 다시 이제 완전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제 구조가 보유 40%, 거주 40%였습니다. 최대 공제율 그러니까 80%였는데 또 그리고 공제 한도도 없었고 고가 주택 수백억까지 공제가 가능했죠. 그리고 기준이 이제 보유 기간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 공제 구조가 거주 연 8%, 10년 중심, 그리고 80%. 자, 2028년에는 20억에서 2029년에는 10억으로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고가 주택 공제가 양도차익 18억 5천만 원에서 한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거주 기간이 이제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시행 일정 로드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년에는 시행 유예,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단계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주 공제가 확대가 된다. 그리고 2028년에는 공제 한도 20억, 거주 공제가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29년에는 10억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 공제가 이제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실제로 살아라라는 시그널이고 이제 임대 놓고 그러니까 세입자를 두고 맡긴 뒤에 팔면은 공제는 이제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개월 만에 열어준 퇴로 다주택자 중과 다시 이제 일시적 완화를 합니다. 자, 5월에 다주택자 중과 강화를 했는데 단 3개월 만에 정책이 이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지금 팔고 나가라. 3년짜리 퇴로입니다. 자,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3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과세율 로드맵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변화입니다. 2025년에는 2주택자가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또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이제 각각 5에서 10%포인트, 2028년에는 10에서 15%, 그리고 29년에는 다시 강화를 합니다. 20에서 30%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소급 적용, 고령자 감면도 있습니다. 올해 중과 부담자는 소급 받고, 그리고 고령자가 또 지방 이주 시에 최대 50%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지금 다주택자는 팔거나 갈아타는 골든타임인데 결국에는 팔아라라는 뜻입니다. 자, 덜 똘똘한 한 채 자극 우려. 자, 정책의 딜레마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재편성합니다. 자, 초고가 세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시가 20억에서 30억대로 갈아탑니다. 그러면 결국 강남, 용산 이렇게 준초고가 단지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의 상단을 누르니까 이제 아래가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개월 만에 정책 유턴. 자, 5월 다주택자 중과 강화 말씀드렸죠. 그리고 8월에 완화를 했습니다. 이 시장 예측이 너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눈치 보는 사이에 실수요자만 지금 방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공급 없는 규제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중산층 진입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제 대출이나 세금 관련 이런 규제가 나오는데 조금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대책은 사실상 지금 부재이고 아파트 규제는 강해지고 대체 자산은 이제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규제만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자, 자본 있는,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덜 똘똘한 한 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규제는 결국 이제 좁아진 문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문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는 다 막혔다. 자, 세금으로 한 번, 대출로 한 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도 한 번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지금 3중 규제 안에 있습니다. 먼저 대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최대 6억 원입니다. 규제 지역 LTV 40%, 차주 단위 DSR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서울 주요 지역 허가 구역이 확대가 되고 아파트는 실거주자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 가입 기준으로 전환, 그리고 거주 안 하면 양도세, 공제 소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 수요는 어떻게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요. 아파트가 될 곳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가 될 곳을 사기 시작합니다. 규제의 그물망은 완성된 아파트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아닌 자산은 이제 그 밖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고가 비거주 주택은 세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일단 실거주자들에게는 또 우대를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또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을 매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에다가 규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요. 아파트는 현금이 없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실수요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분명히 그 틈새 시장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틈새 시장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 있겠죠? 네, 그 틈새 시장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국의 답은 재개발 빌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왜 재개발 빌라인가? 자, 세법 개정안에 지금 그물망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부세가 사실상 무관입니다. 자, 재개발 빌라는 공시 가격이 지금 1억에서 3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의 계약금 수준의 정도 아니면은 한 5% 수준의 정도로 지금 재개발 빌라 공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는 애초에 그래서 상관이 없고 8월 3일 개편한 초고가 증세와도 무관하다. 그래서 사실상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거주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세 개편은 거주기간 중심인데 재개발 빌라는 입주권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전세를 끼고 하는 이런 갭 투자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27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공급 대책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주택, 다주택자도 부담 없이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 풍선 효과. 아파트 대출, 세금 대 규제로 투자 수요가 사라진다? 자, 아닙니다. 아파트가 될 곳을 사게 됩니다. 자, 공급 대책으로 조합 설립의 동의율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 75%였는데 70%로 지금 완화가 됐고, 그리고 통합심의 확대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밀어주는 방향이 지금 재개발 빌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의 그물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 재개발 빌라 투자입니다. 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울 주택 세 채 중에 한 채가 이미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입니다.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3만 3천 건 정도 되죠. 전년 대비 27.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빌라 거래입니다. 1만 201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48.6%나 올랐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에 지금 최고 수치입니다. 그리고 26년 8월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비중이 32.8%인데 서울주택 거래가 지금 세 채 중에 한 채가 빌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아파트 규제가 강해질수록 빌라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빌라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르는 거는 이제 아파트가 될 빌라. 그러니까 재개발, 이런 정비구역 안에 있는 빌라가 결국에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자, 학구는 완성됐고 재건축은 시작됐고 가격은 아직 남아 있는 곳, 바로 양천구 목동입니다. 서울 서남권에 학군 하나로 정리되고 있는 동네. 자,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프라에서 신축만 살짝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동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학군입니다. 자, 학원이 1000개가 있습니다. 대치동에 이어서 지금 서울 최상위 학원가 그리고 초중고가 지금 밀집해 있습니다. 학원가는 지금 말할 것도 없는 동네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의 생활권입니다. 5호선 목동 신정역, 2호선 신정내거리역 양천구청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의도, 마곡, 구로 직주 근접입니다.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가 직결이 돼서 이렇게 업무지구와도 연결성이 접근성이 좋다. 항상 이제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대 목동병원, 안양천, 빙상장 있죠. 쇼핑, 의료, 수변공원까지 이미 다 깔려 있는 완성형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동은 이미 완성된 동네입니다. 기다릴 게 학군, 교통, 상권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하나뿐입니다. 그럼 목동 재개발이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자, 옆 단지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이 동네 신축 아파트가 전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목동 힐스테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 출신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약 1000세대입니다. 전용 84 타입 최근 실거래가가 21억 8천만 원을 보였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6억 원대였습니다. 6억 원대. 그런데 이게 지금 21억을 하는 겁니다. 21억, 22억까지. 이게 재개발 하나로 벌어진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개발 구역 출신. 자, 삼성물산 그리고 약 1,500세대가 있습니다. 전용 84 타입 최근 실거래가가 19억 원입니다. 자, 재개발 아파트 지금은 이제 목동을 대표하는 단지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만 된 곳은 또 됩니다. 또 이 지역은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은 구역이 이제 마지막 순번입니다. 자, 그러면 목동 지금 14개 단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동 전체가 지금 공사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 단지는 지금 약 2만 6천 세대이고 재건축 후에는 4만 7천 세대가 예상됩니다. 최고 층수는 또 49층까지 올라갑니다. 증가 세대가 약 2만 세대나 더 올라갑니다. 단지별 진행 단계 8월 달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6단지 지금 서울시 통합 심의를 통과했고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49층까지 올라가고 2,000세대. 그리고 14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를 했고 통합심의 지금 신청 단계입니다. 49층 5,000세대입니다. 14단지는 지금 최대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8단지 조합 설립 인가 여기도 49층. 여기는 신정동 소재입니다. 자, 목동 아파트를 보셨을 때 1에서 14단지가 있는데 1에서 7단지는 이제 행정구역상 목동으로 들어가고 8에서 14단지는 신정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2단지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입찰을 하고 지금 대형건설사 4곳이 지금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1, 2, 4단지 자, 신탁사 사업 시행 지정 조합 설립인가 추진 승인이 완료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9층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동의 개발 호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가 공원이 되고 철도가 들어오고 차량 기지가 열린다. 자, 재건축 재개발만이 아닙니다. 이 동네 자체가 바뀝니다. 자, 국회대로 지하와 상부 공원화입니다. 서울광장 8배 선형공원이 목동 위로 옵니다. 총 연장 7.6km, 상부 약 11만 제곱미터가 공원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치산역에서 신월 사거리 그리고 김포까지 약 2.4km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 이전 복합 개발 약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 이것도 신월동에서 상산역 10.87km 여기도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건축 47,000세대 공원, 철도, 차량기지 개발이 이 동시에 걸려 있는 곳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리고 주택수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자, 세금 부담 줄이는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집 있는데 하나 더 사면 세금 폭탄 아니에요? 뭐 저 다주택자인데 뭐 하나 더 사면 이렇게 세금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이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금 저희 분양 매물 지금 4억 중반인데 요건이 이미 충족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이런 세금 혜택이 있다. 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도 주택수에 부담 없이 목동에 하나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주목할 재개발 유망지 지금이 가장 유리한 진입 시점입니다. 자, 분양가 약 4억 중반 그리고 투자금 1억 원 중반입니다. 이 재개발 빌라 투자하실 때 1억 중반이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건 요건을 체크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신축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수 제외 요건 충족 목동 학군 학원과 도보생활권 그대로 그리고 재개발 추진 구역 안에 있는 그런 매물이다. 실투자금 1억 원 중반으로 목동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빌라 거래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빌라들인 건데 그만큼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려고 힘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세금과도 무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 이제 목동을 꼽아주셨는데 목동은 재건축 단지들이 즐비해 있는 곳으로 워낙 유명하고 시세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러한 호재들을 그대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재개발이 있다고 하니까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목동 관련해서 목동의 재개발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자리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목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밑에 이제 화면 아래로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대면 상담을 또 진행합니다. 투자 금액대별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투자 자산에 맞춰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편하게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307호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고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투자 관련 정보도 편하게 알려드리는 자리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전략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함께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최현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최은수 이사입니다. 정말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8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에 더불어서 정말 뜨거운 관심과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인데 오늘은 간략한 내용 정리와 함께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또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우리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지금 팍스경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상황별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란 속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또 준비해주신 뉴스 코멘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계시잖아요, 이사님. 세부담부터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준비해주신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화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목을 먼저 보시면 장기 실거주를 했는데 세금 폭탄에 놓여 있다. 2주 만에 5만 명이 몰린 장특공제 청원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을 앞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이미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꼭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그리고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으로 5만 2천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이후에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5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회 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에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후 청원 심사 소원회에서는 내부 내용을 심사를 하고 본회의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에 발표가 되었던 이 세제 개편안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입니다. 정부는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을 하고 보유 기간보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행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했을 경우에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에 28년부터는 거주 6%, 보유 2%를 적용하고 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서 연 8%, 최대 80%를 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면서 28년 양도분은 최대 20억까지, 29년 이후에는 최대 10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를 하면서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과도한 공제 혜택을 조정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반면에 청원을 한 측을 한번 살펴보면
수년간 이미 보유를 했고 거주까지 한 기간을 향후 개정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기대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급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국회 논의의 초점은 한도 자체의 존폐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과 시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존 장기 보유자에게 일정 기간 기존 제도를 적용하거나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한도를 완화하는 경과 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원 측은 한도 폐지를 우선 요구를 하면서도 한도 상향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취득가액 조정, 2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고위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세제 개편안의 수정, 보완 방향이 이미 거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편의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도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제 한도의 영향은 특히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을 했던 고가 주택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공제율 80%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28년 20억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양도 차익은 약 25억 원입니다. 29년 이후 10억 한도가 적용이 되면 양도 차익 약 12억 5천만 원부터 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택 가격 자체보다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클수록 한도 신설의 영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세액 부담 증가의 매물 영향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가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는 매도를 아예 미루어 버리거나 증여 상속을 택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한 고령층이 주택을 처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작은 집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 재편과 기존 장기 보유자에 대한 제도 변경의 부담을 따로 구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상당 기간 보유, 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이 세제 개편안일 뿐인데도 이렇게 시장에서는 큰 후폭풍을 맞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제 개편안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청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안들이 잇따라 수정이 되면서 실거주 수요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죠. 이제 전략을 정말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한다면 정말 어떻게 바꿔야 하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사님,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전략들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발표하게 된 이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한번 살펴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입니다. 이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거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이 결국은 나중에 보유만 하게 되면은 29년 이후로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또 최대 공제율은 80%를 유지하지만 이 공제 한도에 있어서는 28년 기준 20억 원, 29년 기준 10억 원으로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제율은 사실 동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익에 따른 공제 한도를 두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양도소득세 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입니다. 역시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선택제로 전환이 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거주공제 또는 보유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투자하시고 비거주 주택 같은 경우는 공제가 계속해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주택 같은 경우는 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됩니다. 지금 현행은 60%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27년 같은 경우는 70%로 상승을 하고 28년, 29년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무려 80%로 인상이 됩니다. 세금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변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27년 이후로는 주택가액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중위에 해당하는 12억에서 25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 지금 세율에서 3주택자 이상이 해당을 받고 있던 이 세율 구간이 28년 이후로는 해당 금액대가 모두 적용을 받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과세가 강화되는 건데, 주택을 그냥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세율이 높은 세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 개편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공급 대책으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현황입니다. 일단 먼저 보실 것은 서울 강서에 위치하고 있는 염창동 일대입니다. 일단 면적은 5만 1,000제곱미터가 되고 호수로 따지면은 1,000호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정은 29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는 남양주와 또 경기, 여기 광주, 장지 쪽 일대인데,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에 대한 해당 내용이 염창동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서울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발표된 곳은 염창동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난 129 대책 때 공공 유휴 부지 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이렇게 공급 대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셔도 사실상 무방한 내용인데요. 서울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염창동 일대,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이 노원구 일대에 있는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도 6,800호로 사실상 공급에 대한 효과를 거의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용산공원입니다. 우리는 이 용산공원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내용보다도 지금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고 있는데, 녹지에 대한 중요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으면 이 용산공원까지 이야기가 나왔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용산공원까지 공급대책으로 꺼내 들었다는 것은 이번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방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에서 실질적인 공급을 주지 못했고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할 것이다,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공급은 재개발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는 재개발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완화를 시켜준 것이고, 효과를 기대하자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이주비 대출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주비 LTV 산정 시에 원래는 종전 자산으로만 평가를 했었는데 종전 자산과 종호 자산 중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주비에 대한 대출 여력이 확대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대한 상향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의 공공임대주택은 인수 가격을 상향시켜주면서 이 정비 사업의 사업성 개선 측면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이 재개발을 할 때 길어지는 공사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일부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주기간 부족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속하게 착공하는 곳은 금융과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습니다. PF와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및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금융 비용과 사업비 부담의 완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주목을 해보셔야 하는 게 6억 이하 소형 신축 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전용 60제곱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특례가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신축 투자 시에 주택수 부담 완화하는 효과가 1년 더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제 개편과 이 공급 대책 현 상황 좀 어떤지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상황을 짚어봤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 우리는 틈새 지역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곳은 바로 삼전동입니다. 이 삼전동의 입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전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이스 산업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탄천을 하나만 건너게 되면 현대차 사업장 부지, 그리고 코엑스 등 이런 대형 호재들을 같이 맞이하고 있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받쳐줘야 하고 주변이 변모하는 모습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잠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위쪽과 바로 옆쪽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실, 삼전역과 석촌고분역 하단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개발 압력들을 받고 있고, 또 바로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탄천 건너 쪽도 이번 용산공원의 대책으로 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호재와 또 간접적인 호재가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 삼전동 같은 경우는 모든 일대가 지금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과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바로 도정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이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고, 사업 성격을 살펴보면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 기간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의 성장 거점 조성 또는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고밀 복합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을 살펴보시면 주택 정비형 재개발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존재를 하고 있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업 주체를 또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조합이 시행을 하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신탁사나 리츠사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개발 방향을 보시면 기존의 노후 지역의 정비,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밀 복합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도시계획 체계에 따른 특례를 받게 되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도심 복합 개발법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 재개발과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고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안에서도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육성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 성격은 문화, 산업, 업무, 판매, 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성장 거점형이고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주택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뒤로 따라오는 복합 개발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별도의 50% 이상에 대한 요건이 없고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연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입지도 살펴보면 생활권 중심 지역에 플러스 20m 이상 간선도로를 접해야 하고 아니면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 면적의 기준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2만에서 6만 제곱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노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60%에 해당하는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한 번에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신탁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자산 신탁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모두 다 주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구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5만 제곱미터를 넘고 노후도는 68% 그리고 대신 자산 신탁의 MOU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 중심에 위치한 대형 블록으로 대규모 단지와 배치에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1구역, 2구역, 3구역 모두 노후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간도심 복합개발로 진행이 되면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삼전동인데 주택수 제외되는 혜택을 보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내용은 상담을 문의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많은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꼭 누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될 입지를 소액으로 미리 선점하는 방법만이 상급지로의 유일한 진입 방법입니다. 네, 최근 가장 핫한 삼전동 대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자리 예약 후에 참석 가능하시거든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